안녕하세요, 기준모입니다. 자, 오늘은 한 브랜드의 모든 오디오를 싹 훑어주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B&O, 뱅앤올uf슨, 마샬, 그리고 브리온 베가 등을 소개했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비파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죠? 제가 전자랜드가 된 것 같아요. 자, 예전에 제가 기즈모에서 비파 오슬로랑 비파 시티를 리뷰한 적이 있죠. 비파는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생소한데 오디오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알려진 브랜드죠. 이 브랜드 특징은 모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다예요. 처음 내놓은 제품이 2014년 비파 코펜하겐 이 제품이었는데 거의 8, 9년 지났는데 현재 판매 중인 모델이 5개에 불과하고 단종된 모델 포함해도 6개입니다, 총. 이런 경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직원들이 빈둥대거나 또 하나는 상당히 신중하게 모델을 내놓는 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판매되는 스피커 5개는 좀 신중하게 내놨기 때문에 음질 면에서는 다 어느 정도 수준급이에요. 자, 먼저 비파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는 분에게 잠깐 설명드리면, 비파는 오디오의 나라라고 제가 이름 짓긴 했는데 덴마크의 브랜드입니다. 덴마크는 좀 날씨가 추울 때가 많고 섬이 많아서 대외 활동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오디오가 많이 발달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덴마크의 오디오 브랜드는 아니지만 또 유명한 브랜드가 레고랑 로얄 코펜하겐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레고는 집에서 맨날 블록 쌓았다 부셨다, 로얄 코펜하겐은 접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고, 뭐라 그러죠? 플레이트 한다 그러나? 하여튼 요리하고 이런 거죠. 집에서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오디오도 집에서 많이 듣는 거다 보니까 덴마크는 오디오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요. 아마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오디오 브랜드가 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아는 뱅앤올uf슨, 다인오디오, 자브라, 오디오벡터 같이 대형 브랜드 말고도 수많은 중소 브랜드가 혼재한 나라가 바로 덴마크입니다. 자, 왜 이렇게 구구절절 덴마크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 덴마크에서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강력한 특징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웬만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비파의 특징은 뭘까요? 자, 비파는 1933년 설립됐고 90년이 넘었죠. 역사가 90년 가까이 됐네요. 스피커 유닛을 만들면서 성장한 회사입니다. 1987년 세계적인 유닛 회사죠. 스캔스피크라는 유닛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의 유닛은 뱅앤올uf슨을 비롯해서 전 세계 유명 하이파이 스피커의 유닛을 공급하는 아주 세계적인 유닛 공급 회사죠. 자, 그래서 비파는 세계에서 가장 스피커 유닛을 잘 만드는 오디오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해도 맞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비파 스피커들은 이 유닛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뛰어나고요. 유닛별로 드라이버와 앰프를 배치하는 구조 덕분에 대체적으로 음질이 굉장히 뛰어난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공통된 특징인데 모두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요. 5개 제품이. 가지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틀고. 자, 그래서 음질만 본다면 어느 제품을 사도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경쟁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 경쟁 제품들과 특징이나 장단점을 좀 잘 파악하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 이제 비파 스피커들은 출력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가격하고 비슷한 출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20만 원짜리는 20W 출력이고 100만 원짜리는 100만 원 100W 정도 출력이라고 보면 대강 비슷해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는 캠핑의 나라잖아요. 이 캠핑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비파 스피커들을 캠핑용으로 많이 쓰신다고 해요. 이게 배터리 내장돼 있고 이 표면에 패브릭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감성 캠핑용으로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스타용이죠. 근데 사실 캠핑용으로는 이게 너무 오버스펙이긴 한데 우리나라 캠핑은 전부 오버스펙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집에서 고음질로 듣다가 캠핑장 가져가서 듣는 그런 쓰임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비파 스피커들은 이 에이징 후에 유닛이 풀리면서 음질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처음 듣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루 이틀 틀어놓으면 서서히 제 실력이 나온다는 것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죠.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싼 거부터 갈까요? 아니면 저렴한 거부터 할까요? 기준모는 항상 저렴한 제품의 가치를 우선시하니까 저렴한 제품부터 보겠습니다. 예뻐요. 먼저 비파 시티입니다. 자, 이 비파 제품들은 다 해외 유명 수도, 도시 이름인데 이 제품은 그냥 이름 자체가 도시예요. 성의가 없네요. 자, 가격은 10만 원 후반대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비파 스피커 중에 가장 나중에 나왔고 비파가 만드는 스피커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지름은 10cm가 살짝 넘고요. 무게는 300g으로 휴대성이 아주 좋습니다. 작은 크기라서 이게 플레인즈 유닛을 하나만 쓸 것 같았지만 트위터랑 우퍼가 분리되어 있어요. 하지만 크기 때문에 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단단하면서 펀치감 있는 저역을 들려주기 때문에 소형 스피커 치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제품도 상당히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구성이 좋고 그래서 여행용이나 이동하면서 쓰기 아주 좋은 스피커입니다. IPX 4등급의 생활방수 지원하고요. 크기 대비 음량이나 음질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해요. 저는 이게 뭐 여행용 스피커 작은 거 찾는다고 하면 이거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배터리는 스펙상 20시간 가고요. 그리고 이게 두 개의 비파 CT가 만나면 스테레오로 구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테스트 해본 적은 없어요. 자, 단점이 있다면 버튼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쓰다가 버튼 누르려면 이거 뭐 이렇게 올려서 들어서 눌러야 됩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하겠지만 그리고 앱이 없어요. 경쟁 제품을 보면 B&O의 익스플로러가 있고 마샬 M 버튼 그리고 JBL 차지 5가 가격이나 뭐 성능 면에서 비슷한 모델인데 휴대성과 크기 면에서는 뭐 비파 CT가 가장 좋고요. 성능 대비 가격도 뭐 이 정도면 저렴한 편이에요. 오히려. 자, 두 번째 제품은 비파 레이캬비크입니다. 이거 발음이 어려워요. 레이캬비크. 아이슬란드의 도시 이름이라고 합니다. 가본 적은 없어요. 추워 보이네요. 자, 가격은 20만 원 후반대고요. 디자인은 이 크바드라트 패브릭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그냥 이제 일반 그릴도 있는데 크바드라트 패브릭, 이름 발음들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자, 크바드라트. 자, 이렇게 어려운 이름의 제품은 소비자가 외우기 힘드니까 좀 구입할 때도 힘들어요. 레이캬비크 그게 뭐죠? 뭐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비파 스피커 중에서 좀 소비자 인지도가 좀 적은 편이에요, 이 제품이. 그래서 비파 CT를 내놓은 것 같아요. 이름도 간단하게. 원래 20-30만 원대 이 블루투스 스피커 구간이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에요. 보스, JBL, 마샬, 뭐 B&O, 하만카던 등의 이런 스피커 강자들의 주요 전략 제품들이 이 가격대에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죠. 자, 레이캬비크는 지름이 14cm 정도고요. 비파보다는 뭐 훨씬 한 4-5cm 정도 더 큽니다. 무게는 600g, 무게는 2배 정도, 두께는 굉장히 두툼합니다. 특이할 만한 건 뒤에 옥스 연결이 있고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두 개의 트위터와 한 개 우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약간의 스테레오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음질은 생각보다 이 저역대가 좀 강조가 돼 있고요. 비파 특유의 중저역대의 음역대는 오히려 살짝 약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다른 비파 스피커들과는 좀 살짝 다른 튜닝이 느껴지는 제품이죠. 또 저역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충전으로 12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방수 등급은 IPX 4등급입니다. 음질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비파의 다른 제품들과는 좀 튜닝 방식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비파 스피커 중에서 이질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워낙 많은 브랜드의 대표 제품들이 스타 제품이죠. 그 뭐 메인 라인업 이것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사실 경쟁이 쉽지 않은 그런 제품이긴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비파 헬싱키입니다. 헬싱키. 헬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반갑네요. 자, 50만 원대 가격이고요. 여기서부터는 가방에 넣고 다니기보다는 좀 어디 차에 싣고 다녀야 되는 그런 모델에 가깝죠. 무게는 1.4kg이라서 뭐 가지고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로 옮기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게 감성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이거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데 캠핑에서 쓰기에는 진짜 차고 넘치는 스피커이긴 합니다. 또 이게 위에 가죽끈이 달려 있어서 이게 감성적이에요. 뭐 걸어 놓을 수도 있고 캠핑장에. 핸드백처럼 보이기도 해요. 표면도 이게 패브릭 재질이라서 핸드백 느낌이 납니다. 여친이나 와이프가 있다면 이거 선물로 사주면 좋아할까요? 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자, 전면에는 볼륨 버튼이 두 개가 있고요. 옆쪽에는 페어링 버튼이 있고요. 내부 유닛은 두 개의 플레인즈 유닛과 두 개의 우퍼 그리고 여기에 패시브 라디에이터 두 개까지 들어있어요. 참고로 방수 등급은 없고요. 한 번 충전으로 8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음질은 중저역대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해상력이 뛰어나면서도 귀를 자극하지 않는 아주 편안한 튜닝입니다. 해상력이 좋으면서 귀를 자극하지 않으려면 이 유닛별로 튜닝을 잘해야 되는데 이 비파 스피커들은 각 유닛마다 드라이버 앰프를 각기 하나씩 배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튜닝이 자연스럽고 정의감이 잘 살아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만약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거나 아니면은 좀 오랫동안 음악 감상을 한다면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가격대 경쟁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제네바 클래식 S가 생각나고요. 마샬 스탠모어 2도 인기가 있죠. 근데 이제 작은 볼륨에서도 좀 음질이 뛰어나고 자극 없이 좀 플랫한 음색을 원한다면 비파 헬싱키가 그 세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제네바나 마샬은 좀 뭐랄까요, 아파트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네 번째는 비파 오슬로입니다. 가격은 70만원대고요. 오슬로는 노르웨이의 도시 이름이죠. 예전에 이 BTS의 정국씨가 이걸 들고 다녀서 제가 한번 기즈모에서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무게는 2.4kg으로 이게 일반인이 들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동을 위한 손잡이도 이 알루미늄으로 단단히 있고 해서 이동하기 좋습니다. 배터리는 스펙상 12시간 정도로 꽤 오래 지속되는 편이에요. 캠핑장에서 뭐 작은 볼륨으로 틀어놓으면 별도 전원 공급 없이 한 1박 2일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 제품부터는 여러 대의 스피커를 연결해서 멀티룸 오디오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유닛 구성은 플레인지 2개, 그리고 우퍼 2개, 패시브 라디에이터 2개로 헬싱키랑 유닛 구성 자체는 같습니다. 대신 우퍼 크기가 살짝 더 크다는 정도가 차이죠. 음질은 헬싱키를 살짝 업그레이드 하면서 음장감이 좀 더 확장된 형태라고 보면 돼요. 가성비 측면에서는 뭐 비파 헬싱키도 좋지만 약간 더 다이내믹한 음악을 즐기거나 볼륨을 조금 더 높이고 싶거나 아니면 방이 아니라 방보다 조금 넓은 거실 같은 넓은 공간에서 듣고 싶다면 오슬로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이 정도부터는 뭐 카페 같은 데나 아니면 거실용에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업 공간, 넓은 방, 아니면 작은 거실 또는 캠핑용 등 가장 폭넓은 활용성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우유부단한 분들은 어떤 거 선택해야 되지 모르는 분들은 이거 사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비파 코펜하겐 2.0입니다. 코펜하겐은 덴마크의 수도죠. 역시 뭐 끝판왕입니다. 가격은 120만원대고요. 무게는 4.65kg이에요. 이 제품은 비파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블루투스 스피커고요. 디자인은 보시면 이 오슬로를 두 개 옆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반 자르면 오슬로가 돼요. 좀 성의 없이 디자인을 했죠. 자, 배터리는 스펙상 7시간을 지속되는데 실제 해보면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이게 유닛이 워낙 많고 하니까 이건 배터리를 뭐 적극적으로 활용할 모델은 아니고요. 자, 이 제품은 네트워크 플레이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애플 에어플레이랑 DLNA 재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음원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장점이 있죠. 좋은 유닛에 좋은 음원을 재생하니까 당연히 음질은 좋을 수밖에 없고요. 유닛 구성은 2개의 트위터, 2개 50mm 미드레인지, 그리고 2개 80mm 우퍼, 마지막으로 4개의 패시브 라디에이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닛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유닛을 정말 아낌없이 넣어줬어요. 엄청 많이 넣어줬어요. 자, 음질은 탄탄한 중저역대와 다른 비파 스피커에 비해서 살짝 더 넓은 음장감, 그리고 오버하지 않는 고음역대 등 전반적으로 아주 균형감 있고 우수한 음질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담백하고 균형감 잡힌 음질 면에서는 뭐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쉽게 질리지 않는 그런 음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무선 한 덩어리짜리 무선 스피커의 종착역이 몇 개 있는데 이 종착역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다만 이제 앱의 완성도나 확장성이 떨어지는 점은 단점이죠. 자, 이 가격대 가장 큰 경쟁자는 B&W 더 뉴 제플린하고 제네바 클래식 M이 있고 뭐 이 가격보다 더 높긴 한데 그냥 이 한 덩어리짜리 스피커에 종착역하면 네임 뮤조 시리즈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제품하고 비교하면 비파 코펜하겐은 이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이동이 쉬운 제품 중에 고성능 스피커라는 장점이 어떤 이들에겐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더 플랫하고 정확하면서 이제 뭐 호불호 없는 음질을 즐긴다면 비파 코펜하겐을 저는 추천하고요. 약간 더 풍성하고 음장감 있는 음악을 즐긴다면 B&W 더 뉴 제플린이 또 장점이 있어요.
자, 오늘은 비파 스피커에 대해서 싹 한번 훑어봤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브랜드를 준비해 볼까요? 보스 있고, 지금 남은 게 JBL 있고, 하만카던 뭐 이런 게 남았는데, 어떤 걸 먼저 한번 준비해 볼까요? 하여튼, 근데 그쪽은 라인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 뭐 10개, 20개 되는 데도 있고, 어쨌든 기회가 되는 대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